연말이면 이상합니다. 거리는 화려하고 사람들은 웃고 들리는 음악은 반짝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만은 이유 없이 쿵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약속을 잡습니다. 송년회 사진을 올립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그 속에서 나는 마치 고요한 섬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매년 이맘때만 되면 이렇게 쓸쓸해질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연말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이 시기에 결산이라는 특별한 작업을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한 해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지나간 날들은 아쉽습니다.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은 더 그립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은 마음을 묵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한 해와 나의 한 해를 비교합니다. 남들은 무언가 이뤄낸 것 같은데 나는 뭐가 달라졌지? 남들은 누군가와 함께인데 나는 왜 여전히 혼자일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 외로움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외로움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혼자라서가 아닙니다. 혼자인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갑자기 날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신을 평가합니다. 올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나?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은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외로움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는 외로움입니다. 친구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 중요한 진실로 연결됩니다. 외로움은 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경고등입니다. 차의 경고등이 켜지면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점검합니다. 고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신호인지 밝혀보겠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롭지?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외로움이 나의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외로움을 느끼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람들이 날 멀리하나?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비난 루프라고 부릅니다. 한 번 빠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무너집니다. 외로움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자기 비난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2배, 3배로 키우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억지로 웃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솔직히 느끼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자기와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외로움은 고장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에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연말의 외로움은 1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 무심코 지나쳤던 상처, 참느라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한 번에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청소하지 않은 방에 먼지가 쌓이듯 돌보지 않은 마음에 쌓인 것들이 이 시기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 자신에게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관계를 원하고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삶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봐 주세요. 외로움은 결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지금 나를 돌봐줘. 나와 대화를 나눠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함께 찾아줘. 이것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습관 때문에 더 외로워지고 있을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절반은 상황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가 만든 마음의 습관 때문에 더 커집니다. 연말이 되면 이런 습관들이 특히 강해져서 마음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중 몇 가지는 분명 여러분도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타인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남이 올린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들의 365일 전체가 행복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가족 모임, 누군가의 새해 계획을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물, 좌절, 버거운 순간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비교는 항상 남의 하이라이트와 내 현실을 맞대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말의 SNS는 특히 더 화려합니다.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며 가장 멋진 순간들을 올립니다. 그 속에서 나만 평범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는 참는 습관입니다. 연말이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아서 이번까지만 참자, 좋게 넘어가자 하면서 마음을 더 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누르고 눌린 감정은 새해가 되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스란히 다음 해까지 따라옵니다.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표현하지 못한 감사, 전하지 못한 사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서 외로움의 무게를 더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습관으로 도움 요청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폐를 끼치는 것 같다,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흔쾌히 도와줍니다. 나는 남에게 부담이 아닌데 왜 나는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할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를 꺼내는 습관으로 이미 끝난 관계를 자꾸 다시 떠올리기입니다. 새로운 연말일수록 사람들은 옛 기억을 많이 꺼냅니다. 한때 소중했던 사람, 잘 지내지 못한 관계,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거는 생각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연말은 추억을 정리할 시간이지 과거에 갇힐 시간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어 나를 자꾸 하찮게 보는 습관입니다. 내가 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말들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점점 작게 만드는 선언입니다. 스스로를 축소시키면 관계도, 행복도, 삶도 함께 줄어듭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다가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연말 외로움은 이 5가지 습관이 동시에 작동할 때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비교하고, 참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 5가지가 겹치는 순간, 외로움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로움의 절반을 만들어낸 것이 내 마음이었다면 그 절반은 지금부터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출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키운 것이 나였다면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그 유명한 말, 타인은 지옥이다의 진짜 의미를 통해 외로움의 실체를 철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사르트르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연말이면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쪽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 때문에 힘들다. 관계는 늘 지치고 복잡해. 타인이 문제야. 그래서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 타인은 지옥이다가 마치 사람을 피하라는 뜻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연말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계가 피곤하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타인의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 갇혀버린 내가 만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매달릴 때 마음이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앞에서 이렇게 보여야 해 강박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직장 동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집착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타인은 그저 거기 있을 뿐입니다. 지옥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에 갇힌 나 자신입니다. 연말에는 유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더 많이 의식합니다. 약속 없는 나를 어떻게 볼까? 집에 혼자 있는 걸 불쌍하게 보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내 감정보다 타인의 기준이 먼저가 됩니다. 내 선택보다 타인의 눈치가 중요해집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외로움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를 잃어버려서 외로운 것입니다. 연말의 화려한 풍경 속에서 나만 빠진 것 같은 느낌.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이 모든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나를 잃은 상태입니다. 시선의 주인을 되찾는 법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타인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핵심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시선의 주인을 되찾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약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른 연말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충분합니다. 누가 뭐라 할까 걱정하는 마음, 혼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던 마음은 그 순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 감정, 내 속도, 내 기준으로 연말을 보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외로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갇힌 내가 문제였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드는데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철학적 개념을 실제 연말 삶에 적용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마음 실천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외로움이 줄어드는데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외로움이 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경고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신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혔을 때 커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라고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알았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한 것은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음 5가지는 철학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현실적인 실천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따라해보면 연말의 외로움이 조금씩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첫째, 오늘 단 한 사람에게 마음 안부를 보내기. 긴 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 잘 지내죠?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요. 이 한 문장이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건 타인도 마찬가지니까요. 외로움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부재에서 옵니다. 먼저 연결의 실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실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둘째, 나 자신에게 올해의 상을 하나 주기. 우리는 실패는 오래 기억하면서 노력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오늘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올해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게 운동이든 아픈 몸을 버티며 살아낸 것이든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해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상은 성취가 아니라 지켜낸 마음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올해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보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타인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기, 내 속도로 살기, 하루 채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이 기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보세요. 밥을 늦게 먹어도 됩니다. 집안일을 내일로 미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30분만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꺼내온 30분은 자기 마음에 쌓이는 30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나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하기. 아, 지금 내 마음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 문장을 마음속에 저장해두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올 때 문제가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세요. 왜 왔니? 무엇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으면 외로움은 답을 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보호하는 연말 결심 딱 하나 정하기. 거창한 목표 말고 나를 지키는 단 하나의 약속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올해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는 반드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10분은 몸을 움직이겠습니다. 결심은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나를 지켜줄 울타리입니다. 이 5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만 실천해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5가지 모두 실천하면 연말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슬픔도 있었고, 혼자 이겨내야 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은 지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연말의 외로움은 당신이 약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나를 조금 더 보살펴달라고 조용히 말을 걸어온 겁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올해만큼은 나를 위해 연말을 보내주세요. 외로움은 결함이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그 경고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유독 외로워지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